에이전트의 유틸리티 펑션을 우리가 보고 있었습니다. 먼저 에이전트의 유틸리티 펑션에는 pay의 기대값이 들어가 있고요. expected value of pay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텀은 우리가 계속해서 봐왔던 노력에 따른 노력에 따른 비용을 우리가 효용으로 변환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텀이 바로 pay의 분산인데요. 이제 V는 이제 variance의 약자로 제가 그냥 V라고 썼고요. variance of pay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W의 분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pay의 분산을 우리가 효용함수에 마이너스 부호를 넣어서 효용함수에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분산이 커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 단순히 금융상품을 하나 생각했을 때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예를 들어서 2%에서 뭐 마이너스 2% 사이로 왔다 갔다, 뭐 마이너스 2%면 사실 손실을 보는 것이죠. 자, 이런 금융상품이 하나 있고요. 제가 뭐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투자를 하게 되면 1년 뒤에 뭐 몇 퍼센트의 확률로 수익률이 2% 실현이 되고 또 몇 퍼센트의 확률로 수익률이 마이너스 2%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금융상품이 하나 있고, 또 다른 금융상품은 수익률이 7%고요. 잘 되면 7%, 안 되면 마이너스 7%, 뭐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자, 이렇다고 한다면 사실 어떤 것이 더 리스키한가라고 물어보면 그럼 당연히 수익률이 마이너스 7%에서 7%까지 실현될 수 있는 것이 더 리스키하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 따라서 이러한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요. 당연히 이러한 금융상품을 선호하는 사람도 있을 텐데, 여하튼 기대 수익률은 동일하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2분의 1의 확률로 2%의 수익률, 나머지 2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2%의 수익률이 실현될 수도 있고요. 첫 번째 금융상품이고, 두 번째 금융상품은 2분의 1의 확률로 7%의 수익률이 실현되거나 또는 나머지 2분의 1의 확률로 마이너스 7%의 수익률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대값은 동일해요. 수익률의 기대값은 둘 다 제로로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어떤 금융상품을 더 싫어하냐면 이렇게 수익률의 변화가 큰 금융상품을 더 싫어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려고 하는 것은 페이의 분산인데요. 자, 만약에 자신이 노력을 한 만큼 보수가 책정이 되면 이러한 위험이라든가 리스크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없지만, 지금 우리가 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를 생각하고 있고, 이 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는 만약에 내가 노력을 했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 제로가 있습니다. 제가 노력을 열심히 해서 이만큼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런 랜덤 충격이 없다면, 랜덤 변수가 존재하지 않고 뭐 혹은 럭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의 페이를 결정하는 어떤 외부적인 충격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비례적으로 저는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페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럭이라고 하는 컴포넌트가 작용을 하게 된다면, 자, 그럼 어떤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면요. 자, 제가 이만큼 노력을 해서 대략 생산성 수준이 이제 이만큼 어, 뭐 도달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러면 페이도 그것에 비례하게 이제 책정이 될 거예요. 그런데 럭이라고 하는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좋을 수 있어요. 그러면 생산성을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 정말 뭐 재수가 좋아서 혹은 뭐 럭키해서 더 높은 보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 반대로 럭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좋은 쪽으로만 작용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bad luck이 온다면, 나쁜 충격이 온다면 제가 노력한 것을 오히려 다 상쇄해 버리고도 남을 만큼의 나쁜 충격이 올 수 있어요. 오히려 제가 마치 회사에 손실을 끼친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노력을 해서 성과를 냈는데 어떤 외부적인 뭐 환경 때문에 제 성과는 다 날아가 버리고, 그리고 오히려 제가 회사에 손해를 끼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만약에 럭이라고 하는 것에
임팩트가 크다면, 좋을 때는 굉장히 좋지만 나쁠 때는 굉장히 나쁜 상황,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랜덤 변수의 어떤 분산이 죄송합니다. 랜덤 변수의 분산이 이제 크다고 얘기를 하는 건데요. 자, 반대로 만약에 럭이라고 하는 것의 임팩트가 비교적 크지 않다면, 럭이라고 하는 것의 임팩트가 뭐 예컨대 한 요 정도만 영향을 미친다면, 부정적인 충격이 오면 제가 노력한 것의 일부가 뭐 소멸된다든가 상쇄가 된다든가, 혹은 뭐 긍정적인 충격이 와도 뭐 그렇게 많은 뭐 긍정적인 충격이 오는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직원 입장에서는 혹은 제 입장에서는 이러한 럭 컴포넌트는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을 수 있어요. 만약에 럭이라고 하는 것이 비교적 이렇게 작은 값 주변에서 영향을 미친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분산이 크지 않다, 작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에이전트 입장에서는 럭이라고 하는 것이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다시 말해서 분산이 매우 크다면, 자, 이런 것을 이제 깊이 할 수 있고요. 자신의 페이가 이런 럭 컴포넌트라고 하는 것에 매우 크게 영향을 받아서 이것에 좌지우지 된다면, 그렇다면 에이전트의 효용은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위험 기피적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에이전트가 위험 기피적인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위험 기피적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에이전트는 페이의 분산이 커지는 것을 싫어한다라고 우리가 가정할 수 있습니다. 보통 미시경제학에서는 이러한 가정들을 잘 도입하지는 않는데요. 파이낸스라든가 혹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러한 컨텍스트에서는 효용함수의 위험 기피적인 성향을 반영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혹은 뭐 어떤 사람이 위험 기피적일 때 자신의 보수의 분산이 커지는 것을 싫어하게 되겠죠. 따라서 분산이 커지면, 분산이 증가하면 효용이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 이제 중요한 것은 페이의 분산이 들어간다는 것. 우리가 위험 기피적일 때 이것을 포함시킨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R이라고 하는 뭐 하나의 파라미터가 있는데, R이라고 하는 파라미터는 얼마만큼 위험 기피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의 파라미터고요. 예를 들어서 R이 굉장히 큰 사람이 있고요. R 값이 굉장히 높은 사람이 있고 R이 굉장히 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R이 높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분산은 동일해요. 페이의 분산이 동일한데 R이 크다면 그 사람은 페이의 분산을 더 싫어하는 사람이고요. 반대로 R의 값이 작다면 페이의 분산이 동일할 때 비교적 페이의 분산을 덜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R의 값에 따라서 더 위험 기피적인지 혹은 덜 위험 기피적인지를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매우 위험 기피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의 R의 값은 매우 크다라고 우리가 얘기하면 되는 거고요.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덜 위험 기피적이다라고 한다면 이 R의 값을 낮게 우리가 설정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전혀 위험 기피적이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R의 값을 제로로 두면 되겠죠. 위험 기피적이지 않은 상황을 우리는 보통 리스크 뉴트럴하다고 얘기하고요. 위험 중립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가 봐왔던 프린시펄 에이전트 모형에서 에이전트는 사실 위험 중립적이었었어요. 보통 미시경제학이나 혹은 거시경제학의 컨텍스트에서 위험 기피적인 사람의 효용을 표시를 할 때 이러한 형태의 컨케이브한 효용 함수를 가정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우리는 이제 문제를 좀 단순화하기 위해서 효용 함수 자체는 리니어해요. 페이라고 하는 것에 리니어하지만 여기에 이제 분산을 추가해서 위험 기피적인 성향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